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우재입니다. 와, 오랜만이죠. 이런 구도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억지로 진짜 필요도 없는 거 진짜 내가 억지로 사고 이것 때문이에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하울 영상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애정하고 많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일이랑 여행이랑 막 섞여가면서 삿포로랑 도쿄를 어쩌다 보니까 연달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한 것들 그리고 거기 하고 간 것들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과보고부터 2025년 5월, 6월부터 뭔가 20대 때만 하던 행위, 지금은 잘 못하고 있다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요 제라도의 301EXX.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6개월 됐을 때 첫 세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8개월째 됐을 때 두 번째 세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세탁이라 그렇게까지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일반 이렇게 셀비지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들도 이렇게 다 색이 빠지면서 난 상태고, 여기가 좀 드라마틱하죠. 여기 진한 주름들,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칭이 안 되는 게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허니콤, 뭐 색이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주름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착용했을 때 허니콤 부분이 부각되는 거는 굉장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타리 여기 부분 빈티지하게 쫙 빠졌어요. 겉과 안이 다 빠졌죠. 그리고 이제 엉덩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제 체인 지갑 들어가 있는 자리 이렇게 보이죠? 요만큼.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요 빠지는 요 부분, 여기도 너무 맛있게 지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빠졌습니다. 입었을 때 확실히 더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티가 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세탁쯤에는 집에 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걸어놓을 거예요? 걸어놔야지. 어떻게 뺀 건데. 진짜 오랜만에 해본 거거든요, 이거.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선택이 아니잖아. 어릴 때는 바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막 엄청 빠졌거든, 워싱들이. 막 2년씩 입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막 옷을 엄청 다뤄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바지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첫 빨래도 하고 곧 두 번째 빨래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다음 타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뭘로 할까 해서 계속 이제 집에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TCB 진스 제가 구매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익혀봐야겠다고 입어봤더니 지금 사이즈랑 또 다른 거야. 제가 이게 옷을 입어보면서 시즌별로 사이즈감이 달라져요. 그때 당시에 TCB 진스를 제가 31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지금 사이즈감으로 그걸 다시 입어보니까 작다. 이건 그냥 컬렉션으로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너무 전 TCB 특히 40년대 바지에 빠지는 감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런 약간 고운스 느낌 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입고 싶었는데 작게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 도쿄를 갔다가 제가 드님의 제품을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전에 또 그냥 쟁여놓으려고 구매해놓은 게 있어요. 220A 똑같은 제품인데 그 제품을 조금 여유 있게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일단 드님에는 뭐 XX 라인들도 뭐 47년도 뭐 대전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격은 XX 원단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220A 오프셋 이 제품은 드님 안에서는 그냥 엔트리 제품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만져봤을 때 이 고온스가 주는 어떤 거친 느낌? 그리고 이 원단이 특히 더 거친 느낌이 강해요. 데님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얇게 주름지는 그런 팬츠보다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거친 느낌이 나는 그런 데님을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좀 크게 입고 싶어서 저는 큰 사이즈로, 저는 33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입고 있는데, 이게 매력적인 게 이 백포켓에 자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이기도 하고, 그리고 220A 오프셋 모델의 특징은 고온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스치면 페이딩이 금방금방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기장이 제라도의 이 301EXX가 저한테 접지 않고 그냥 딱 떨어지는 기장의 느낌이라면, 또 TCB 진스는 뭐 아시다시피 워낙 기니까 접어야만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기장이었고, 근데 드님의 이 팬츠는 과하지 않게 적당히 길다라는 딱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입었을 때, 지금은 원단이 좀
새거 상태라 뭐 그렇긴 하지만 입으면서 이게 주름이 아마 예쁘게 이렇게 지면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팬츠고, 그리고 드님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딱히 없어요. 원래는 웨어하우스보다 앞에 나온 브랜드인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이걸 샀죠. 워낙 역사도 오래되고 워낙 데님 자체를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도 조금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입어봐야겠다 해서 지금 착용을 하기 시작한 거고, 301EXX를 이어서 레귤러하고 약간 통이 있는 팬츠로 제가 익혀나갈 첫 번째 주자고요. 그 다음 주자가 이제 요겁니다. 토이즈 맥코이의 001Z라는 팬츠고, 요게 택시 드라이버에서 탱크 자켓이랑 요걸 입고 있죠. 이제 슬림하고 긴 라인의 그런 팬츠인데, 요거는 오카모토 히로시상 만나뵐 때마다 이 001Z의 섹슨 부츠를 세트로 늘 입고 계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물이. 사실은 토이즈 맥코이는 데님 쪽으로는 우리 데님 대박이에요 막 이런 브랜드는 아니에요. A2 자켓이나 뭐 덱 자켓 그런 좀 멀티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데님 전문 브랜드에 비해서는 데님을 내세우는 브랜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토이즈 맥코이에서 이렇게 내놓는 스토리들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런 감성들을 저는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토이즈 맥코이 제품인데도 데님들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만약에 일본에서 구매하면 20만 원대 한 초중반이면 구매를 하고, 한국에서 구매를 해도 20만 원대 후반인가 30만 원대 초반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요거는 허리가 조금 커요. 살짝 크게 나와서 저는 30에 34 사이즈, 그러니까 기장이 좀 길게 나오는 팬츠고, 허리 사이즈를 완전 딱 맞게 착용했을 때 그 일자로 쫙 뻗어주는 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제라도 팬츠 다음으로 키울 슬림용, 아마 요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입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건 그냥 많이들 아시는 프릴러스의 데릭맨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몇 달 전에 강철웅 씨랑 이철우 씨랑 같이 셋이서 그렇게 셋 조합으로 여행 간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갔다가 요거를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요거는 예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던 그 팬츠고, 그렇긴 한데 워낙 캐릭터성이 강하기도 하고, 저처럼 좀 한번 보여지고 나면은 좀 소비가 많이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구매가 당기는 팬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구매를 했냐면, 제가 이거를 입고 코디한 사진들을 보면 보통은 그냥 뭐 비니 쓰고 스트릿한 상의 같은데 약간 내려서 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캐주얼한 의상 입을 때 매치하려고 구매했던 제품이고, 이 팬츠의 가장 큰 강점은 원단이에요, 원단.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페어리한 원단감과 묵직한 느낌의 이런 원단들, 이런 것들이 입었을 때 너무 만족감을 주고, 데릭맨이 워낙에 그 이름이 있는 바지기도 하고 한 가지 스타일에 좀 엮여있는 그런 바지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깨면서 입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입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내려서 입으면서 즐기고 있는. 네. 여기까지가 바지입니다. 딥한 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좀 가볍게 가보자면 A2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딥해지나?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제가 구매를 하게 됐냐면, 제가 원래 A2 자켓들이 몇 개 있었어요. 사이즈감이 계속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가죽 자켓들이 특히 타이트하고 움직이기 불편하고 작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지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헐값에 또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넣어야 되잖아요. 제 체형에는 A2 자켓은 토이즈 맥코이랑 버즈릭슨 두 브랜드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삿포로에 갔는데, 삿포로에는 아메카지를 다루는 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니크 앤 손즈라는 샵이 하나 있어요. 이 제품을 애초에 먼저 보고 찾아가게 된 건데, 버즈릭슨에서도 워낙에 많은 A2들이 있지만 복각하는 공장들이 다 다르다고 할까요? 러프웨어사 복각 버전, 그리고 에어로 레더사 복각 버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즈릭슨에서 처음 출시한 브론코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거를 복각한 거예요. 러프웨어 거를 보면 광이 엄청 있거든요. 입으면서 그 광들이 점점 연해지면서 빈티지해지는 그런 자켓인데, 얘는 처음부터 광이 별로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한 팥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러프웨어사는 넥 쪽에 한 단이 더 있어요. 동양인들이 입으면은 얘가 이렇게 쳐, 이만큼을. 이 브론코 사건은 이 단이 없이 바로 카라로 이어져서 카라가 짧고 낮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 분들이 입었을 때도 되게 여유 있게. 근데 저는 원체 목이 길어서 사실 러프웨어 사건을 입어도 되는데, 이게 낮으니까 유독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큰맘 먹고 구매를 다시 하게 됐고, 원래 버즈릭슨 제품 제가 40 사이즈를 입었었는데 그게 작았던 거야. 그래서 이거 42 사이즈를 입었더니 너무 편하게 착용을 하고 있는.
확실히 아무리 불편한 A2 자켓이라고 해도 사이즈를 잘 찾으면은 저는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익어가는 느낌을 내가 즐기는 것 자체가 너무 쾌감을 느끼는, 점장님의 설명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버즈리슨에서 출시한 브로커 버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레어한 A2 중에 하나다 해서 저도 거의 대부분 실브라운 컬러만 입어왔으니까 팥색을 한번 입어보자 해서, 사실은 근데 이 색이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이걸로 구매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구매해서 가져온 이유가 뭐냐, 제가 예전부터 살말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국내 브랜드 A2들 얘기하면서 복각 브랜드들과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토니맥의 A2 자켓이고, 저는 요거 방송에서도 많이 입고, 원래는 국내 A2 자켓들이 그냥 비스무리하게만 만들었다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 나온 A2 자켓들은 확실히 일단 이 어깨에 있는 견장, 저 여기도 X자 이 스티치 보이시죠? 이것도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런 거 잘 없었어요. 요것도 재현을 했고, 물론 차이점은 이거를 이제 떼고 입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렇게 만져요. 만지면서 얘도 죽으면서 얘가 나만의 어떤 에이징을 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나오는 이런 가죽으로는 이게 가죽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상복구가 잘 되는 가죽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을 넣어줬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소매 같은 것도 이제는 가죽이 아닌 이런 이제 소재로, 국내 브랜드들이 원래는 여기를 가죽으로 덮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숨구멍 같은 것도 조금 빈티지하고 밀리터리적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색감 같은 경우도 완전 블랙도 아니고 차심이 살짝 올라온 듯한 이런 은은한 브라운들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빈티지한 무드로 뽑아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차이점은 일본에서 구매하는 A2 자켓들은 주머니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또 이런 실용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옆 포켓이 보통은 들어가요. 입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착용감 자체가 훨씬 편해요. 이런 가볍고 편한 걸 좋아하시면서 약간의 이런 감성을 겪고 싶다는 분들은 국내 브랜드 걸로 구매를 하셔도 저는 이제는 진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처럼 좀 이런 말가죽의 이런 좀 거친 느낌, 오리지널의 그런 감성들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국각 브랜드들의 A2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패딩 조끼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에스피오나지 제품이고, 제가 요즘에 가죽 자켓 같은 거 입은 다음에 위에 보온용으로 이렇게 입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많이 입는 이유가 넥라인이 좀 낮아요. 근데 보통 요새는 패딩들 나오면 일단 여기까지 이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후드가 없으면 넥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워낙에 넥이 낮다 보니까 레이어드해서 껴입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좀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경량 패딩 편에서 에스피오나지 제품을 소개해 드렸었지만, 이것도 이렇게 격자 패턴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원래 에스피오나지 제품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장이 좀 길거나 약간 아쉬운데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아우터들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것들은 기장도 되게 길지 않게 나오고 깔끔하고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셔츠인데요. 요거는 계절감은 맞지 않겠지만 파프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의 제품이고, 이것 때문에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셔츠인데 단추가 아니라 지퍼다 보니까 아우터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제가 볼 땐 이거를 이너로 입고 넥타이를 하든 셔츠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촤르르 흐르지만 골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탄탄한 느낌? 근데 이거는 핏감이 워낙 좋아서 뭐랄까 왕자? 그런 느낌의. 그리고 액세서리로 넘어가 보자면은, 요거는 제가 삿포로의 GM이라는 샵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한 말가죽 가방이고, 타카하시라는 일본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TT의 타카하시가 아니고요, 따로 있는 또 타카하시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작은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는 좀 더 티가 높은 두꺼운 말가죽으로 만들어서 되게 단단한 느낌이고, 라지만 얇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흐물흐물 하더라고요. 이렇게 흐물흐물하면서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찾기가 그렇게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했고 4만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끈 조절도 이렇게 다 되고요. 옆에 이렇게 아웃 포켓들도 이렇게 양쪽에 다 있고, 안감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타카하시 메이드 인 오쿠타마?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각 좀 잡고 싶을 때는 저는 토이즈 메코의 헬멧백, 이렇게 늘어지게 메고 싶을 때는 요거 이렇게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시 등장한 파프인데, 요거는 제가 삿포로 갔을 때 아마 이 자켓에 이렇게 편하게 메고 다녔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토트백처럼 생겼는데 어깨에 멜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이게 옆에서 보면 워낙 크거든요. 근데 매면은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혀요. 접히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파프에서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코튼인지 폴린지가 하나 있고, 요거는 전체 가죽 모델인데 센스 있어 보이는 이런 절개들, 이런 것들이 파프의 좀 강점이죠. 미니멀한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큰 숄더백 찾으시는 분들은 캐주얼한 의상에 이렇게 툭 메고 다니기 되게 좋을 법한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면은 아마 그 일반 버전, 그것도 충분히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진짜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삿포로 갔을 때 거의 많은 짐을 여기다 넣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액세서리는 장갑이랑 모자들인데, 요렇게는 쿠어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번 도쿄 여행 때 제가 엄청 쓰고 다녔던 거고, 요거는 삿포로 때 제가 계속 끼고 있던 그 장갑인데, 처음에 이 장갑을 꼈을 때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가죽 장갑이고 워낙 좀 두툼한 거니까 그냥 보온에 올인을 했겠지? 혹시나 하고 핸드폰을 터치를 했는데 돼요.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술이? 원래는 다른 색깔로 돼 있고 여기만 그 정전기 무슨 뭐 있잖아요. 이게 가죽인데 돼. 그거를 이제 여행 중간쯤에 알게 된 거야. 그 전까지는 핸드폰 만지면 다 빼고 했거든. 근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고트 가죽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갈라지거든요. 갈라지면서 색깔이 안에서 나와. 주먹을 딱 쥐면은 이렇게 보이세요? 약간의 갈색이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느낌보다 색다른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빈티지하고 제 손에도 너무 잘 맞고 해서 전 되게 잘 차고 있습니다. 요것도 쿠어의 제품이고, 이거는 알파카가 살짝 섞인,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이 알파카 느낌이 나는 요런 비니인데, 저는 요 패턴도 귀엽기도 하고, 요거를 제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귀 위로 썼어요. 약간 귀엽게 착용하고 다녔는데 이것도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여행 때도 그렇고 제일 손이 자주 가는 비니여서 같이 한번 갖고 와본 그런 제품입니다. 야, 요거 크로마츠입니다. 크로마츠. 저는 크로마츠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철웅 씨가 제 생일 때 물어보지도 않고 이 고가의 비닐을 사갖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팔아도 돼? 라고. 워낙 친하니까. 근데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던지고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여기는 못 쓰겠어. 여기로 쓰면 괜찮더라고. 이거 양면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박인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도쿄 여행을 가면서 철웅이가 이제 저한테 줬는데, 나도 크로마츠를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이러고, 크로마츠 매장을 그냥 한번 다 같이 구경 한번 해보자. 얘네도 크로마츠 뭐 즐기거나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철웅이 뭐 철우, 재영이, 저 이렇게 4명이 있으니까 일단 키가 되게 크잖아요. 그 애들 얼마나 잘생겼어. 우리 되게 쭈뼛쭈뼛 들어가고 오씨 이러면서 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점장 같은 분이 저한테 오더니 니까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 분명히 내가 들어갔을 때 니까이 아리마스까 이랬더니 지하밖에 없다고. 아까 분명히 지하밖에 없다고 했는데 2층을 왜 가자고 하는 거지? 따라갔어. 근데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르더니 2층으로 올라가. 문이 열리는데 방이야. 그것도 엄청 좋은. 막 크로마츠 담요, 소파 막 모든 게 다 크로마츠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재영이가 일본에서 드라마 그것 때문에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이제 프라이빗 룸으로 데려왔냐 그랬더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키가 크고 외모가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이유가 다인 거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슈퍼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익숙한 척을 해야 되나? 옷은 막 입어보면서도 가격을 듣고 이랬는데도 괜찮은데? 말했어. 그 자켓이 900만 원이었거든. 900만 원? 우와, 되게 저렴하다. 이러면서 괜히 그러고 나왔지. 나와서 이제 야외까지 배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와서 한참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끼리. 도쿄 와서 진짜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신기하다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제 크로마츠가 있는 사람이 됐죠. 저는 지금부터 크로마츠 매니아입니다. 다음은 슈즈입니다. 슈즈. 지난 레드윙 영상에 제가 신고 있었던 엔지니어 부츠를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갖고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삿포로 여행에서 계속 신고 있었던 엔지니어 부츠고, 여행용 신발을 고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한번 힘들고 길들이자. 이번 여행 진짜 편하게 다니자. 얘는 길들이자 쪽이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부츠기도 하고 원체 그 가죽이 좀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밴드를 제가 이 부분만 그 밴드 사진이 있는데 이 정도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쪼여서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계속 쓸리는 거야.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 한 3일 정도 신고 한국에 오고 나니까 진짜 너무 편해. 그 레드윙 촬영 갔을 때는 너무 편했어요, 그냥. 이게 보면은 가죽 슈즈들은 이런 게 있어요. 양쪽의 가죽 결이 다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왜 내 것만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죽으로 이거를 다 연결해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가죽 부위별로 이런 주름들이 다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재밌게 생각하는 부류다 보니까 오른발 왼발 다른 게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토이즈 메코의 엔지니어 부츠도 제가 신지만 토이즈 메코의 엔지니어 부츠는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레드윙의 이 엔지니어 부츠는 거친 느낌과 단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특유의 이 느낌이 너무너무 좋다. 예. 그 다음은 포스트맨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부츠 추천 뭐 가격대별로 하고 했을 때 이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땐 살짝 경험을 해봤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신어보려고 도쿄에 이걸 신고 갔어요. 그리고 포스트맨 슈즈 자체가 워낙 발이 편하니까 삿포로는 길들이러 도쿄는 편하게 다니러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워낙 가볍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웬만한 운동화보다는 이게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부츠 같은 거 신는 거 되게 이러잖아요. 근데 장기간 몇만 보를 걷는 그런 여행은 오히려 부츠가 피로감이 더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좀 여유 있게 나와서 많은 한국 분들이 그냥 발볼이 좀 있어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보통 이제 첼시 부츠라고 하면 되게 날카롭거나 아니면 되게 볼드해가지고 어려 보이거나 그러는데 이게 앞코가 좀 넓으면서도 쉐입이 되게 섹시한 감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님에 입어도 예쁘게 신을 수 있었던 그런 부츠였습니다. 근데 이게 주름 잡히는 게 보통은 이 정도 주름이 나오려면 되게 오래 신어야 되거나 아니면 가죽이 좀 좋은 거여야 되거든요. 제가 본 소가죽 주름 중에서는 제일 예쁘게 잡힌 것 같아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첼시 부츠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그냥 드려야 된다. 저는 압도적으로 이 제품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역시 포스트맨인데 제가 도쿄로 갈 때 포스트맨 슈즈만 2개를 들고 갔거든요. 이 더비는 원래 있던 T2 더비가 아니고 그 T2 라스트를 이용해서 조금 고급화를 시킨 웨이페어러라는 제품이에요. 포스트맨에는 이 T2 라스트가 있고 그리고 T3가 있는데 T3는 그거는 좀 낮고 이렇게까지 넓지 않아요. 그래서 발볼이 좀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T2 라스트가 좋을 것 같고 좀 얄쌍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T3 라스트가 좋은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워낙에 정평에 나 있는 대로 발이 너무 편하고 여기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꽉 끈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이비 카프 소재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겉에 이 매끄러운 게 주름이 잡히면서 올라오는 이 말랑말랑한 주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더비 슈즈입니다. 요거는 볼드한 더비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너무 드레시한 느낌의 더비도 아닌 것이 뭐 직장인 분들도 괜찮지만 그냥 일반 데님 같은 거나 그런 거에도 매치가 굉장히 잘 되고 일단 발이 편하니까 여행 중에 아주 잘 신고 다녔던 그런. 그 다음은 전에 얘기했던 조셉트의 코도반인데 요거는 제가 그때 조셉트의 코도반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호인사에서 나온 코도반으로 만든 한 70만 원대로 출시한 거를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체감하지 못하겠어요. 일반 코도반이랑 호인사 코도반은 분명히 다르긴 한데 익어가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 그 승기 씨 나왔던 초대석 보면 제가 이걸 신고 있는데 제가 신고 찍고 제가 봤는데 시선이 계속 신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호인사 코도반 특유의 광과 주름이 졌을 때 이런 느낌들이 너무 멋있게 지는 굳이 따지면 알든의 990 생각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슈즈인데 호인사의 코도반 슈즈를 즐기고 싶은데 너무 유명 브랜드의 150만원, 160만원 그런 슈즈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셉트의 이것도 한 70만원대로 구매를 해보시면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도반 자체를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는 그냥 일반 주타 있죠. 그것도 제가 검정색을 착용을 하는데 그것도 주름이나 이런 게 되게 멋있게 져요. 저는 일반 주타도 충분히 30만 원대에서 즐길 수 있는 코도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티셔츠입니다. 티셔츠인데 이거는 아웃스탠딩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와플도 아닌 게 뭔가 희한한 패턴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올해 경험했던 긴팔 티셔츠들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 입었는데 가장 만족하는 티셔츠입니다. 이게 얇은 맨투맨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이너로 착용하기에 너무 좋은 넥의 크기와 그리고 넣었을 때도 부담이 안 돼요. 보통 뭐 두꺼워지면 넣으면 되게 부담이 되는데 이건 넣었을 때도 너무 착용이 편하고 해서 이번에 도쿄를 다녀왔을 때도 이너로는 거의 대부분 이 티를 입고 흰색 쭉티로 착용하기에는 진짜 너무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가격대도 아마 정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너로서 좋은 가격대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체력 많이 뺏긴다. 내가 너무 잘 아는 것들이다 보니까 멘트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딥하게 하게 되고 이러니까 목도 가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오랜만에 해본 최근 애정 아이템들 소개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걸 하면 또 항상 걱정이 안 들어. 이렇게 사요.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무지성 구매는 제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아이템들이 또 모이면은 한번 모아가지고 공간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저의 그 새로운 창고 겸 작업실인데 여기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뭐 이런 컨텐츠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 쉰다. 안녕히 계십니까.